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 많았습니다. 1년에 한 몇 분의 학생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한 해에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면접을 보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짧게는 2, 3일 정도로 하니까 거의 한 2, 3천 명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은. 네네. 면접실에 들어오면서 인사 안 하면 탈락인지. 들어가면서부터 면접의 시작이다. 그러니까는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라. 근데 우리 그 속담에도 있듯이 과유불급 사자성어에 있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입문을 열면서부터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되는데 목소리가 옆방에 들릴 때까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본인은 그런 거를 어필은 하시고는 싶지만 면접에서는 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혼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다대다의 면접을 볼 때는 조금 그분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인사는 하는 거는 중요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목례 정도만 하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율복장이라고 해서 자율복장 입어도 되는 건지. 이제 자율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면접장을 가면 면접관들도 사실은 복장을 나름대로 규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레이스가 달린다거나 뭐 샤넬 복장이라거나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복장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도 입진 않고요. 거의 이제 무채색. 흰색도 사실은 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튀기 때문에. 왜냐? 지원자들이 면접장에 와서 그 질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규칙 아닌 규칙이거든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검은색 정장에 치마라든지 하얀색 블라우스, 남자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남색이라든지 넥타이 같은 경우 튀지 않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GD 면접이었어요. 이제 그룹 토의하는 면접이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자들과 남자 지원자분들의 단체로 들어와서 찬반 토론을 하는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바지를 입으시면 바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양말이 보이잖아요. 곰돌이 양말을 신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장에 곰돌이 양말은 잘 입지 않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양말이나 슬리퍼나 당연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없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복장이나 특히 양말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 남자분들도 손, 그 다음에 양말, 그 다음에 이렇게 특이한 브로치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강조하려고 막 넥타이를 빨간색에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격식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장을 입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IT 쪽 같은 그런 약간의 조금 자유로움이 추가는 되는 정장은 입되 세미 정장. 복장 면에서 있어서는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평범한 게 가장 좋다. 복장은. 압박 면접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원자가 이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면접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자기소개라는 거를 시키거든요.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면접관들, 전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했을 때 그 지원자의 답변이 면접관이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면 꼬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추가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구조화된 면접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적인 질문을 안 하는데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저는 분명히 A를 질문을 했는데 지원자가 자꾸 B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는 그 지원자는 그 자리가 압박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압박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압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답변을 하는 게 면접관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나? 그래서 조금 마인드를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이 없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이 없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대기업에 갔을 때 질문이 잘 사는 게 중요하세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잘 사는 거랑 바르게 사는 거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를 얘기해도 정답이 없다라는 질문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 가치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해서 정답을 말해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는 본인의 그런 기준,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원자들 대부분 이제 그런 답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 당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거죠. 그럴 때는, 이거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 아니면 저의 기준, 아니면 삶의 가치관. 그 지원자가 그 회사를 지원을 했을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 진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한번 지원 한번 해볼까? 떨어지면 다른 회사 지원해보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고 그런 지원자들이 결과론적으로 일을 또 잘하고 적응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둬서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도 또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답변이 생각 안 날 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을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데 다른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고 본인이 했던 실수에 대한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다른 질문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회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되 오히려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간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면접관이 하신 질문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쓰기 힘든 자기소개서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새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 상호를 절대 틀리지 말 것. 그거는 뒤에 아무리 좋고 이 지원자가 영어 성적이 좋고 뭐가 좋더라도 무조건 탈락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글자 수. 요새 지원서들은 무조건 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짧은 글자 수에 본인이 함축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그 정성평가적인 부분을 또 보거든요. 그러면 성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탈락시키는 첫 번째가 회사 상호 틀린 거. 그다음 두 번째가 글자 수 부족한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서류가 딱 왔을 때 그냥 한번 딱 보고 탈락. 최저 점수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복붙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분명히 1번 문항을 했는데 2번 문항, 그 다음에 3번 문항. 중요한 거는 티 안 나게 하려고 그 몇 줄을 또 하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만 딱 들어보셔더라도 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안 넣어야 되는, 꼭 넣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원서 자체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옛날처럼 학창 시절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 다녔는지, 내 성적은 어디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과목은 뭐고, 이런 어떻게 본인의 이런 그 개발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필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적인 스토리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지원서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서두에 주고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선 서류 심사관 입장에선 그 뒤에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읽는 거죠. 앞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 무슨 양로에서 무슨 해서 이런 했던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경험을 했지? 그럼 뒤에를 제가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서가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라도 높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또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서류를 접수를 할 때부터 면접을 염두를 하고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지원자들이 서류는 서류, 면접은 면접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서류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아까도 블라인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원서가 면접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동떨어져서 준비를 하다 보면 면접장에서
제대로 본인의 역량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준비를 하실 때는 내가 이 자기소개서나 지원서가 면접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구나.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이 볼 나의 서류구나를 생각을 하고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너무 많은 서류를 보기 때문에 내 서류를 읽을 수 있게끔 두괄식 표현, 미괄식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원서 자체가 이런 기업 쪽에서 지원서에 그 문항을 작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료들과 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몇 천자 이내를 써주세요. 이 명령은 그 회사가 뽑으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NCS 능력이거든요. 직무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문항을 보고 아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본인이 지금까지 성장했던 경험했던 스토리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의사소통을 발휘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써야지 되는 게 스토리인데 분명히 질문 문항은 의사소통인데 자기 개발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NCS 영역이 맞는지, 다른 데를 내가 기술을 하는 건 아닌지, 스토리를 자기 개발을 써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면접장에 와서 분명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질문하는 문항 자체가 NCS의 그 어느 직무 능력인지를 꼭 파악을 해서 본인 스토리하고 연결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면접이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인재를 선발을 해서 당연히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블라인드가 많이 상용화가 되면서 감춰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뽑지 말아야 되는 인원을 뽑아서 근데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지원자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뽑냐 안 뽑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생각의 전환? 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는 뭐다라고 이렇게 좀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해서 꼬린점에 와서 합격이 됐다라고 해서 입사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자,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본인이 원했던 직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열한 여러 개의 허들을 통해서 최종의 합격이라는 꼴이 갔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롱런해서 정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거를 이뤘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정도 다니다가 보면은 자기 회사가 아니라서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래서 해서 퇴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꿈을 이루는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허망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채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자기 분석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다 하면 좋죠. 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면 참 좋은데 그거를 다 만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조금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 텐데 단순히 채용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막 달려가듯이 해서 힘들게 합격을 해서 그 회사를 다니다가 1년 이내에 또 재취업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금 자기가 원하는 일이 어떤 건지 처음부터 내 꿈은 뭔지 그리고 나의 뭐 강점이나 내가 잘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를 좀 자기 분석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 취업 관련해서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먼저 하는 게 자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조금 자기 분석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채용이라는 거에만 너무 몰입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인적성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에도 조금 습관화를 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채용 준비를 하셔야 자꾸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근데 떨어진 이유를 자신의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없는 자격증 따고 학점 개발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만 했다라고 해서 합격이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면접 트렌드는 인성검사,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프로필적인 것들, 뭐 자격증이나 학점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오로지 블라인드 채용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할 거야, 조직에 잘 순화될 거야를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석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른 그런 심리 검사들, 요새 이제 무료 사이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워크넷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해서 그걸 선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서를 쓰고 자격증 준비하시고 하는 게 저는 나중에 채용에 있어서도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